지하철 2호선은 서울 도심구와 강남을 순환하며 서울의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2호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설릉역은 초고층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환승역으로 지하철 출구를 나와 조금만 걸으면 조선시대 왕릉 중 하나인 설릉을 볼 수 있습니다. 설릉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가 묻혀 있습니다. 설릉은 성종이 승하한 후 4달 뒤 조성되었는데요.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설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뒤 정현왕후가 승하하자 성종의 왼쪽에 묻혔습니다. 설릉에서 나와 근처를 걷다 보면 또 다른 왕의 무덤, 정릉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릉은 성종과 정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 11대 왕 중종의 능입니다. 중종은 원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와 함께 서삼릉의 희릉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중종과 함께 묻히길 원했던 문정왕후가 봉은사 주지 보우와 의논하여 중종의 능을 설릉 근처로 옮겼습니다. 명종실록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관은 문정왕후가 요사스러운 중 보우와 함께 선왕이 15년 묻혀있던 중종의 능을 가볍게 여겨 자기 마음대로 이장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에도 중종의 능은 설릉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설릉과 정릉은 하나의 왕릉 단지를 이루었으며 선정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정릉은 왜군들에 의해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신하가 설릉과 정릉이 파헤쳐졌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릉의 경우 능은 도굴되었지만 형체가 완전한 시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어 시체를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종을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보니 중종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엔 중종의 시신이 아니지만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계속해서 국교의 재개를 요청했는데요. 조선은 설릉과 정릉을 파헤친 도굴범을 잡아온다면 국교를 재개하겠다고 했고 일본은 2명의 용의자를 보냈습니다. 잡혀온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선조실록엔 잡혀온 외인 2명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설릉역 근처에는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는 원래 견성사라고 불리는 절이었는데 설릉이 조성됨에 따라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설치된 사찰인 능침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릉이 견성사 근처에 세워지면서 중들이 불경외는 소리와 새벽 종소리, 저녁 북소리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현왕후는 견성사를 폐쇄하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반대하다가 결국 위치를 옮겼고 그 이후 연산군에 의해 봉은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정릉이 설릉 주변에 조성되며 봉은사는 능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정릉의 능침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봉은사는 불교 진흥 정책을 펼친 문정왕후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찰이 되어 더욱 강력한 위엄을 갖게 됩니다. 우수한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가 시행되기도 했죠. 정치적 경쟁 속에서 능이 이장되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들에 의해 도굴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수백 년 전 왕과 왕비가 묻힌 능의 모습은 다행히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정릉은 조선의 역사와 혼이 담긴 건축미와 조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숲과 글로벌 행사의 중심이 된 코엑스를 마주하고 있는 설릉역. 그 옆에 위치한 선정릉은 수백 년 역사의 굴곡을 겪은 역사적 장소로 지금은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봉은사 역시 과거 왕릉을 지키던 능침사에서 도심 속 쉼의 여유를 주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설릉역에 가게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선정릉의 소나무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고전번역원이었습니다.